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들을 하실지 이 질문은 왜 웃으시는지 제가 압니다. 허민 기자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또 이제 돗자리를 깔아보란 얘기 아니십니까?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결국은 이런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망보다는 사실은 분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하는 예. 것이 중심이 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돗자리를 깔아보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깔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먼저 까셨잖아요. 예, 네,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전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4대 3까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한 명은 지금 아직 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인용사 4대 3이라면 인용사, 기각 3. 네, 그리고 하나는 결정을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 한 분이 누군지도 이제 추측이 되는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이분이 인용 쪽으로 섰을 때 5대 3이 된다 한들 예. 그것은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6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저는 결국 이분은 기각 쪽으로 쓸 가능성이 생긴다. 예. 그래서 4대 4로 만들어서 5대 3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4대 4가 갖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 기각의 정당성을 더 풍부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쓰게 된다면 전 4대 4가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려도 돼요? 그럼요. 예. 아니 뭐 어차피 뇌피셜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우선 신뢰할 만한 정보가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논의보다는 우리 허민 기자께서는 기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뭐 이 자리에서는 개인적인 이 자리에서는 기각이 뭐가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석하고 설명하는 자리잖아요. 아니, 우리 의견이 있잖아요, 각자가. 예. 근데 그건 뭐 저는 앵커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대신 질문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뭐 제가 답을 할 의무가 있는 건지. 뭐 굳이 제가 또 질문을 옮길 필요는 없는 것 네. 같아서 그냥 질문하신 걸로 받아주시죠. 그러시면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저는 계엄에는 반대하고 그러나 탄핵에도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라는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아요? 예. 이제 이걸 기각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기각을 하면 또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내가 대통령이면 한밤중에 갑자기 계엄 선포하고 군인들 국회 투입해서 막 단전도 하고 율창도 깨고 막 다 했어요. 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 체포하고. 뭐 그게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예. 아무튼. 예. 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판결을 할 때 위법은 위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못하죠. 왜 못해요? 얼마든지 하죠. 탄핵이 안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법리로 이게 기각되는 게 맞다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 기각으로 의견서를 쓴다. 도대체 뭘 쓰지? 이게 계엄도 계엄 포고령도 실제 한 행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 위반이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이거보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나? 그럼 이거를 헌법 위반이긴 한데 사소해서 그냥 직을 박탈할 때까지 정도까지 아니면 필요하면 또 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그러면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할까요? 예. 네. 결국 계엄법 위반하고 국헌문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국헌문란은 결국 내란에 속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계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엄의 절차, 선포와 이제 해제에 이르기까지 그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다라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드러났죠. 드러나는데 그것이 지금 잠깐 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위법의 중대성을 갖고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계엄법 위반 문제는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주장이 있긴 있는 있죠. 거죠. 있는 거고. 내란은 결국 국헌문란인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양대 요소잖아요. 국토 참전과 국헌문란인데 국토 참전은 어차피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두 가지잖아요.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 그다음에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인데 헌법과 법률의 무력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럼 국가기관의 무력화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예요. 또 끌어내라. 그다음에 체포하라 이 두 가지인데 끌어내라라고 하는 곽종군 특수사령관의 진술
전부 오염됐잖아요. 의원, 요원, 인원 등등. 예, 그죠? 그리고 하지 말고요. 조금 그냥 더 얘기하세요.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메모. 그다음에 체포하라 메모, 홍장원 메모,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갑자기 없어졌던 메모가 또 형상 기억 복원돼서 나타나는 것까지 전부 다 메모도 오염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검찰 조서에서 또는 그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러난 것이 국회에서 번복이 되고 여러 사람 증언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도 전 번복된 것이 있고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이 오염된 거를 전부 다 증거 진술로 다시 해서 심리를 연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검찰의 조서를 그냥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그 증거를 딱 거기서 차단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일단 요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주장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 이제 허민 기자님께 그 여쭤본 게 뭐 다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들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를 이제 알고 싶어서 예. 질문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 도움이 됐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전례라는 게 늘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혹시 기각될까봐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말 많이 돌았어요. 그때도 8분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이 1명이 결혼이어서 그래서 그때도 5대2는 확실하고 나머지 1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기각과 인용 확률이 반반이다. 이런 주장을 엄청 하셨어요. 보수 진영에서. 특히 그 전날 밤에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그 저는 했습니다. 특히 JTBC 썰전하고 있을 때여서 예. 매주 그걸 다뤘는데 결과는 8대0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기각을 예측을 하고 무슨 뭐 그 취사팀에서 무슨 7단 케이크인가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지금 평의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게 영어로 다 스페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보는 그거 추측하는 거고 도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65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이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예. 기각이 날 수는 없다. 그 점은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하시죠. 덧붙이겠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이제 의도하지 않게 좀 악역 비슷한 거를 제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외로웠는데 그래도 이해해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 예. 감사하고요. 악역은 뭐 또 그 뭡니까 저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악역은 아니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도. 그런데 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제 비교를 이제 자꾸 하시는데 그 당시에 물론 그런 말이 많이 돌았죠.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분명히 이제 기각된다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 그 정확하게 구성원이 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5, 진보가 2, 중립이 1. 그래가지고 보수 5 중에 그래도 3명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봤던 건데 그게 아닌 거죠. 8대0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수 쪽에 있었던 헌법재판관을 몇 년도에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는데 그 심리를 하게 되면 광화문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가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뭐 말도 뭐 한 9대1 정도 굉장히 강력을 해서 거기서 탄핵을 외치고 이렇게 막 박근혜 내려오라를 외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함성이 하면은 그 함성이 헌재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저 촛불에 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보수 쪽에 서서 기각 쪽에 쓸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인용 쪽으로 돌아선 것은 같이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타협해버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8년 후인 지금은 사실 그때하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어쨌든 간에 탄핵에 반대하는 것도 한 40%에 근접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40% 안팎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랑 인류 수평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많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일견 들긴 듭니다. 내가 시류유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법리 플러스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러나 그 법리조차도 여론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질이 달라요. 완전히. 이게 이 사안의 성격이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인물하고 남몰래 그 극소수의 그 소위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하는 그 측근들하고 해서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공범이 많아요. 동도자도 많고요. 잔당도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저항이 거센 거고 그래서 진영으로 결집을 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에 비해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법률가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여론 지형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윤석열 그 여론조사도 의문투성의 여론조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예.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 검사들을 엄청 불신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믿어요. 만약 이것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저한테 호소할 때마다 아무리 평소에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냉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저 위로를 하곤 하는데요. 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8대 0이 나오게 돼 있다. 예. 이런 게 일방적인 저의 주관적인. 예. 알겠습니다.